항공사 마일리지 열심히 모아왔던 고객들에겐 반갑지 않은 변화가 있죠. 4월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바뀝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차감되는데요. 왕복 항공권 끊으려 했는데 편도밖에 못 끊게 생겼다. 고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홍하경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신용카드 쓰면서 항공 마일리지 열심히 쌓았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으로 세계 여행 꿈꾸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이 마일리지를 급하게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다음 달 안에 어디든 표를 끊겠다며 대기 예약까지 잔뜩 걸어놨다고 합니다. 오는 4월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때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지역별로 구분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4월 이후 발권하는 항공권부터는 10단계로 나뉜 거리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 중장거리 노선의 공제 마일리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인천, 뉴욕을 일반석으로 왕복할 경우 지금은 7만 마일을 사용하면 되지만 4월부터는 9만 마일이 공제됩니다. 29% 인상되는 건데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인상률은 더 커집니다. 중장거리를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이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4만 마일이었는데 5만 5천 마일로, 프랑스 파리도 7만에서 8만 마일로 인상됩니다. 좌석 승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 뉴욕 왕복 기준으로 56%, 발리는 2배 넘게 인상됩니다. 대신 짧은 거리 항공권은 마일리지 혜택을 더 확대했다는 게 항공사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 왕복에는 3만 마일에서 2만 5천 마일로 5천 마일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한 회원의 4명 중 1명만이 장거리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대다수의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는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고 장거리와 좌석 승급을 위해 알뜰히 마일리지를 모아왔던 고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발표 전에는 기존 공제 마일리지대로 가고 이후에는 신규 마일리지를 하면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없지 않냐 그렇게 건의도 했었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에 할당된 좌석도 5% 수준에 불과해 하늘의 별따기란 말도 나옵니다. 때문에 고객들은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마일리지 좌석 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대신 숙박과 쇼핑, 모바일 쿠폰으로도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항공권 구매에 쓰이는 마일리지당 가치가 개편 전 최대 90원대, 개편 후에는 최대 50원대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숙박, 쇼핑 등은 대부분 10원에도 미치지 못해 이용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 등 장거리 노선 탑승을 위해 마일리지를 모아온 해외 교포들은 확대된 사용처마저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20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변경 발표 이후 개편안이 부당하다며 소비자 1,800여 명이 공정위에 약관 불공정 여부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공정위는 제도가 변경되는 오는 4월 이전에는 약관 심사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공정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하경입니다. 항공업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항공 마일리지 쓸 기회 거의 없었는데요. 정부가 이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하라고 국내 항공사에 권고했는데 KBS가 취재해보니 이 권고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광문 씨가 모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5만 6천 포인트. 미국 편도항공권이 취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의 절반가량이 내년 중에 사라집니다. 항공사가 정해놓은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쓸 기회도 없었는데 마일리지 시효는 꼬박꼬박 깎이고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열렸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소멸 기간 자체가 있다는 거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2020년부터 매년 총 3차례 마일리지 소멸을 유예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그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로 한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가피하게 여행을 못했던 만큼 그 기간의 마일리지는 일괄적으로 다 연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전보다 비행 편수가 여전히 줄어있어 마일리지 쓸 기회가 당분간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일리지로 할 수 있는 비행기는 아무것도 없죠. 마일리지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도 항공사들이 임시방편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마일리지 약관 자체를 개정하라고 최근 권고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기간은 마일리지 기한 삽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란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마일리지 약관에 대한 시정 공고를 한 지 4달이 지났지만 항공사들은 수정된 약관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 KBS 질의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감염병 대유행 기준이 애매해 결정이 늦어진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버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고보다 강한 조치인 시정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황현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이 공정위가 개입했다는 건 이 항공 마일리지 문제, 그 항공사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뜻이겠죠. 네, 우선 리포트에 나와 있듯이 예. 지금도 항공사들 자율적으로 마일리지 연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기간도 들쑥날쑥하고 대상도 말소 임박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마일리지 연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예. 공정위는 이참에 확고하게 적용 가능한 약관 기준을 세우자는 취지로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항공사들이 공정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수익성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항공편을 예약해보면 알겠지만 마일리지는 일종의 현금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마일리지가 많을수록 회사 입장에서 현금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회계상으로도 마일리지는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연장을 의무화하는 건 회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마일리지 규모는 지금 대회비에 붙여져 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 원 수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엔 1조 원 수준의 마일리지 규모로 추정됩니다. 꽤 크군요. 그 해외 항공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일리지 소멸 제도가 있습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차만별인데요. 예. 중동 카타르 항공이나 아시아 베트남 항공 같은 경우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3년으로 더 짧습니다. 예. 그런데 대신에 미국 1위 항공사라고 하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없고 또 하와이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없앴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 마일리지 소멸 이슈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생기면서 논란이 됐어요. 네, 이게 2008년쯤입니다. 그쯤에 이제는 항공사들이 10년 유효 기간을 만들면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유효 기간이 생기는 건 무효라면서 소송을 했고 최근에 2심에서 항공사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도 일종의 현금 자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항공사들은 이거는 우리의 서비스일 뿐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황현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항공기 마일리지, 이거 막상 쓰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 제약이 많습니다. 이 3년 뒤면 이런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없어지는데요. 항공사들이 이때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쓰면 적립되는 마일리지.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무료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긴 어렵습니다. 티켓도 거의 없고 만약에 있더라도 마일리지 한 2배로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죠. 항공사들은 전체 좌석의 5% 정도를 성수기 때는 더 적은 비율로 마일리지 좌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고유한 영업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 못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이 1조 6,500억 원, 아시아나 4,500억 원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3년 뒤부터는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2008년 도입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제에 따라 아시아나는 2018년 10월부터, 대한항공은 2019년 1월부터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반면에 항공사들은
그 마일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쌓아만 놓고 무용지물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해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늘리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휴가를 대비해서 그동안 알뜰히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마일리지로는 좌석 예약이 안 돼 고객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북적이 있는 인천국제공항. 모처럼 적립해둔 마일리지를 쓰려던 여행객들은 짜증이 납니다. 마일리지로는 예약이 안 돼 생돈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마일리지 성수기라든지 항공사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요.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마일리지가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각종 제휴카드로 마일리지 고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좌석은 전혀 늘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고객은 1,000만 명. 하지만 항공사들은 그 절반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마일리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은 많아야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마일리지는 일종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현금을 내는 승객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빈좌석을 이용해서 고객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일정 좌석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와 관련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한 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마일리지 잡음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항공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항공기 이용 거리에 따라 승객들에게 보너스로 제공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한항공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일리지 보너스를 받기 위해 고객들은 가급적 같은 항공사를 이용합니다. 대한항공 고객들은 비행거리가 5만 5천 마일이 되면 미국행 비행기표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04년부터는 미국행은 7만 마일이 넘어야 하고 유럽행은 종전 6만 5천에서 7만 마일이 돼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올리는 것도 북미나 대양주행은 3만 5천에서 6만 마일, 유럽행은 4만에서 6만 마일로 확대됩니다. 그만큼 비행기를 더 타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단거리 노선은 공제 마일을 축소했습니다. 장단거리 노선의 균형을 맞추고 외국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가 항공사의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처가 마케팅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돌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마일리지 보너스를 기대했던 고객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마일리지나 이런 제도는 우리 소비자와 어떤 약속인데 이걸 자기 일방적으로 이렇게 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소비자 단체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곧 뒤따를 아시아나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